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리뷰하려고 가져다 온 이 차 많이 보셨죠? 제네시스 G80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제네시스 G80, 이 G80을 한번 제가 리뷰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차량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G80하고는 크게 차별화된 점이 없습니다.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져왔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외관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 뭐가 있는 건지 특징적인 것들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을 보시면은 이 전면에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가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전체가 다 막혀 있고요. 크레스트 그릴 모양은 그대로 잘 살아났는데 전체가 막혀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조금 거부감은 있었어요. 이게 뭐 거북이 등딱지도 아니고 이게 전체를 다 막아 놓으니까 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뭐 계속 보다 보니까 크게 이상한 요소들은 뭐 점점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충전구 포트를 빼놨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면 이렇게 딸깍하면서 버튼이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충전구 포트 위에 있는 게 완속,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급속, 같이 이렇게 충전구 캡이 있고 포트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에 나타나는 이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 3개의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개만 들어와 있죠. 제가 주행을 좀 하면서 이게 불이 하나가 줄었어요. 그리고 충전하면 이 불이 다시 차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충전 표시기가 있다는 거, 그거 점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G80하고의 좀 차이점은 이 아랫부분, 범퍼 하단 부분입니다. 범퍼 하단 부분이 원래는 길게 쭉 빠져 있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줬어요. 그래서 약간 에어로 파츠를 이렇게 심어 넣으면서 무언가 조금, 이게 전기차인데도 그런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썼다, 이거 좀 약간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네, 이 범퍼 하단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옆정면을 보셨을 때는 일단 이 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휠 자체가 전기차의 전용으로 들어가는 휠이고요. 근데 전기차 휠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멀티스포크고 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스포티한 느낌을 줬어요. 이게 전기차하고는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굳이 뭐 여기 다 막아놓고 뭔가 이렇게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의 어떤 전기차 그런 좀 캡을 막 박아놔야 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 휠 자체도 디자인도 괜찮게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캘리퍼 안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레터링까지 박아놨거든요. 꽤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고 나가는 이 속도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어도 굉장히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잘 만든, 네, 그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9인치 휠인데도 스포크가 많아서 그런가요?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색상이 지금 날이 좀 져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명칭은 뭐 마티라 블루인가요? 하여튼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색상을 보시면은 이거 예쁘다, 뭐 녹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색상을 보시면은 이거 전기차구나 라고 멀리서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은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옆 선이 가 있죠.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솔라루프예요. 그래서 실제 썬루프는 좀 버렸지만 이 솔라루프가 들어가 있으면서 만약에 태양이 많이 비친다 그러면은 열에너지를, 태양에너지를 이 운동에너지로 바꿔 좀 저장을 해주는, 네, 그런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월간으로 좀 바꿔보면은 95km 정도로 갈 수 있고, 95km는 서울에서 인천 정도를 뭐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거리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뭐 쏠쏠한 그런 좀 주행 가는 거리 나타내주는, 네, 그런 요소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 옵션으로 뭐 추가 금액을 주고서 이걸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형식의 어떤 솔라루프, 그 다음에 유리창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적용을 하는 차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뒷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뒷모습에서도 좀 특징적인 거는 이 윗부분은 크게 뭐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뭐 파란색 범퍼가 보이는, 파란색 이 넘버링이 보이는 거, 그거 말고는 아래쪽으로 원래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이 듀얼 머플러가 있었는데 듀얼 머플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범퍼의 이 형태도 약간 달라졌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마감됐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 머플러가 사라진 것처럼 이제 주유구도 사라졌잖아요. 충전구 포트는 앞쪽에 깔끔하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주유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개 라인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차 자체 고유의 어떤 캐릭터 라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 차 자체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차가 이런 차도 만들어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차인데, 전기차로서의 어떤 다시 한번 이 디자인적인 그런 뛰어난 감성들을 잘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게 아무래도 사장님 차다 보니까 고스트 슬라이딩 도어, 네, 문 살짝 닫아도 네, 이렇게 닫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프리미엄 세단 전기차의 어떤 특징들, 요소들을 잘 갖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지만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네,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트렁크 공간 자체가 예전에 있던 G80의 공간보다는 좀 좁아졌습니다. 약 한 70리터 정도가 더 이제 사이즈가 줄었는데요. 예전에 한 150, 예전에 455리터의 공간 규모를 나타냈는데, 이 적재 공간이 70리터가 줄었으니까 한 380리터 정도, 네, 그 정도로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백은 글쎄요, 그냥 G80에는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잘 짜맞추면 한 4개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차량에는 4개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잘 짜 넣으면 한 3개 정도,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실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성능들, 주행감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탔을 때 받는 느낌, 정말 조용합니다. 진짜 전기차는 다 그렇겠지만, 와, 진짜 내연기관차, 특히 저는 지금 디젤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조용함이, 그 느낌이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느낌은 고급스럽다,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다, 좋다, 네, 그런 느낌들을 다 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비가 조금 왔었는데 지금은 날이 굉장히 화창하게 갰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더워요. 근데 이 더운데 이 통풍 시트 위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되게 쾌적하고 이런 좀 널찍한 차, 큼직한 차에 앉았다라는 그런 좀 안정감, 포근함,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승차감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항시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악천후, 그리고 이제 빗길 이런 곳에서도 조향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주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탁월하게,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길 이런 것들은 막 지나쳐 봤는데, 와, 주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탁월하게 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드라이빙 모드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라이빙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에코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를 좀 길게 꾹 눌러주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이게 커스텀 모드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차를 어떻게 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인지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모는 그런 운전 습관에 맞춰서 자동차를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커스텀 모드는 그냥 노멀 모드, 굉장히 그냥 적절하게 딱 주행 모드를 엑셀링 할 때는 나가주고, 브레이킹 밟아주고, 제어해주고, 요 동작들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보니 느낌 자체가 확 달라져요. 지금 일단은 이 시트의 등받이, 이 볼스터 부분이 굉장히 허리춤을 꽉 조여주고요. 나 준비됐어, 이 느낌 된 거죠. 이 느낌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엑셀링에 발을 올려서 발을 살짝만 밟아줘도 굉장히 민첩하게 쭉쭉 나가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 차가 제로 100이 4.9초예요 0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데 4.9초. 이게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놓고 보면 진짜 빠른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슈퍼카들, 전기차들 워낙에 뭐 4초대, 3초대, 뭐 2초, 2.8초 뭐 이런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는데, 실제 이 차를 몰아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빠르구나,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딱 느껴집니다. 이게 마력수로 환산하면은 이 370마력에 대략 370마력에 71.4kgm/m 토크, 최대 토크를 나타줍니다. 그 정도의 힘이면은 정말 엄청나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또 앞뒤 네 바퀴에 모두 이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니까 사륜 구동의 어떤 조향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여주는 요 스포츠 모드, 요 모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뭐 이게 사장님 차로도 물론 뒷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차이기도 하지만, 실제 내가 오너 드라이빙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스포츠 모드가 진짜 재밌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앞뒤차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 있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살짝만 돼서 앞차 따라가지고 간격 벌어주고 막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재미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뻥 뚫린 구간에서는 내가 한번 꾹 밟아주는 느낌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쉐 타이칸도 타봤는데, 그 타이칸을 처음에 엑셀링 할 때 그런 느낌들, 그 느낌 자체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거 재밌네. 그리고 이게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쓰지 않아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솔직히 풍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풍절음이 안 들어와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 정도, 물론 뭐 속도가 엄청 높진 않습니다. 한 70, 8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데, 제가 이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뭐 둔턱, 요철 넘어갈 때 살짝 퉁퉁퉁퉁 요 정도의 느낌밖에 없고, 굉장히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너무 조용하니까 또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 창문에서 외풍이나 이런 풍절음이 안 들어오면은 요 차체 하단에서 좀 이렇게 그런 좀 풍절음이 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외부 소음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소음 자체도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연기관차 베이스로 어쨌든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터리를 싣다 보니까 적재 공간도 좀 이렇게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이 바닥 부분도 살짝 이렇게 위로 좀 올라온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헤드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헤드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제가 G70을 몰았을 때 그때 되게 낮은 포지션에서 뭔가 몰았던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깔리니까 실제 차체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이 시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는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스포츠카처럼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자세를 낮게 해서 모는 그런 시트 포지션 자체는 오히려 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카, SUV인데 스포츠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운전하는 이 주행할 때 이 승차감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드미러 자체도 보시면은 사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각을 피해서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주변 전방 시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행할 때도 원하는 대로 쭉쭉 잘 나가주고, 이런 부분 여러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속도계 미터 버튼이 있고요. 속도계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면은 현재 달리는 속도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한 번씩 올려주고 내려주면 1km씩 올라가고 내려가는데요. 저는 속도를 80km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다 세팅을 해주고 나면은, 자, 앞뒤차와의 간격 맞춰서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시인성 되게 좋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있는 정보도 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도 레이더 센서로 인해서 차 모양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 차선, 그 다음에 옆 차선까지
옆 차선은 지금 안 나오는데 앞차선과의 하여튼 앞차와의 간격 요거까지도 입체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약간 3D 느낌으로 3D예요. 지금 3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보는데도 굉장히 잘 보이고 편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손을 떼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네, 손, 발 다 놓고 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차의 간격을 잘 맞춰서 주행해주고 있다. 지금 속도는 시간은 대략 한 10초에서 15초 사이가 되면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뜨고요. 그때 핸들을 살짝 올려놓으면 정전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물리적인 힘을 가해줘야지 내가 핸들 잡고 있구나 라고 이 G80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면은 솔직히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정숙하고 그 다음에 이 시트 자체도 편하고 이 서스펜션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래서 이 아스팔트 구간이 솔직히 조금 이렇게 잘 닦인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어떤 그 마찰, 잔진동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서스펜션이 소프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서스펜션 자체가 이 앞차와의 어떤 그 간격, 그리고 이 요철 구간, 앞에 있는 노면의 어떤 상태를 미리 인지를 해서 서스펜션의 어떤 그 세팅값 자체를 스스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편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잘 주는 거죠. 이거 자체도 지금 뭐 K9에도 이게 적용이 됐던 그런 기술인데요. 요 G80 전기차에도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전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연비와 같은 개념이 전비죠. 근데 이게 4.3km/kWh 라고 합니다. 지금 87.2kW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 곱하기 87.2를 하면은 대략 한 300 후반대의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총 주행 가는 거리가 427km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중간에 한 20-30km 이거 빈 거 어디 갔어? 뭐야? 그럴 텐데 실제 달려주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전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비가 한 5.3 km/kWh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 대부분 다 5에서 6 정도의 그 전비를 나타내 주는데 이 차가 조금 4.3이어서 야,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전비를 따져보니까 한 5.3 정도 나온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좀 전비 좋은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게 딱 크게 뭐 뒤처지는 전비는 아니구나 라는 점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제가 한번 직접 주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구동 장치들을 다 끄고요. 이제 실제 제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행하는데 주행감이 좋고, 그리고 내가 스포츠 모드가 특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쭉쭉 밟아주면은 내가 받는 대로 이게 차가 잘 나가주니까 진짜 타이칸 모는 것 같아요. 네. 타이칸이랑 가격 차이는 한 몇천만 원 더 나지만 어쨌든 타이칸을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 네, 그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야, 만약에 8천만 원대에 내가 진짜 돈이 있어서 내가 진짜 이 차를 산다, 전기차를 산다 그랬을 때 이 차를 사지 않을 이유도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 차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너 드라이빙을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패밀리카로서도 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밑에 배터리 깔려 가지고 높이가 너무 낮아서 내 헤드룸 불편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까 전에 뒷좌석에 어떤 분이 한 분 태우고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그분이 181에다가 이렇게 앉았을 때에는 딱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을 때에는 23cm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웬만한 그 성인 남성이 타더라도 괜찮은 그런 헤드룸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뭐 여성분들, 뭐 키가 좀 작으신 분이 타셨을 때에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사이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좀 남아 있고요.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니즈,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어떤 그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몰고 있는 차가 물론 뭐 디젤차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내연기관차를 아직까지는 그런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뀌는 이 시대가,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너무 좀 아쉬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전기차를 몰다 보면 와, 진짜 편하다, 그리고 진짜 조용하다, 그리고 전기차를 한번 몰아봐서 이 맛을 느낀 사람들은 쉽게 다른 차로 바꾸진 못하겠구나, 다시 또 전기차를 몰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 첫 번째, 일단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의 어떤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지금도 훨씬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뒷받침이 됐을 때 인프라부터 또 이 차량의 어떤 그 주행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뒷받침, 재원들이 좀 더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됐을 때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는 지금도 빠르지만 지금보다 더 빨라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겠죠. 지금 친환경적인 어떤 차량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출발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당연히 빨리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만큼 아쉬워하지 말고 저도 이제 꾸준하게 이런 전기차에 대한 리뷰들 많이 진행해 가면서 실제 이런 소비력이 있는, 소비 욕구가 있는 분들께 이 차량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리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뒷좌석이나 뭐 앞좌석, 동승좌석, 그다음 운전좌석 모두 다 재밌고 편한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뭐 개소세 3.5%가 적용됐을 때 8,200만 원대의 어떤 차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솔직히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차 정도 되려면 차량값이 한 1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차보다 훨씬 못한 어떤 좀 뭐 5, 6천만 원대의 차가 되겠죠.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대안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차는 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G80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G80 디자인의 전기차라니 좋다, 딱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이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좀 공감하시면은 댓글로다가 이렇게 좀 글을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차량들로 여러분께 또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계속해서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현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